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음주운전 전력 논란이 계속되자 언론을 통해서 전과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네, 여론 반응 보시는 것처럼 많이 안 좋습니다. 네, 기사 댓글을 순화해서 표현했는데 음주운전 한 번이 자량이나부터 다른 전과가 많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수차례 해명하고 사과했죠. 현재 공직자이기도 하고 대통령 후보로까지 나온 만큼 당연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믿지 못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실효된 형은 범죄 경력 회보서에서 삭제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범죄 경력 회보서, 쉽게 말하면 개인 전과와 수사 기록을 받았던 수사 기록까지 담긴 겁니다. 본인 확인만 하면 현재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개인이 고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거나 특정 범죄를 빼는 건 아예 불가능하고요. 범죄와 수사 경력을 같이 볼지 아니면 따로 볼지, 그리고 실효된 형을 포함할지 말지 이런 것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일부 주장이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죠. 형이 실효되는 게 뭐냐 그럼 궁금하실 겁니다. 법률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람이 죗값을 치른 뒤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른바 호적의 빨간 줄을 지워주는 겁니다. 형량에 따라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봐야 할 건 벌금이죠. 벌금은 2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기록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음주운전이죠. 일각의 주장처럼 2004년에 이 음주운전 이전에 음주운전이 한 번 더 있었다면, 그리고 또 그 기록을 지우기 위해서 실효된 형을 삭제를 했다면 벌금형인 이 기록까지 지워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2004년의 벌금형이 기록에 있다는 건 실효된 형까지 모두 포함됐다는 의미입니다. 이 서류에 이 지사의 모든 전과 기록이 담겼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사, 부동산과 관련된 분당 파크뷰 사건이라고, 분당 정자동에 업무상업 용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걸 주상복합 용도로 바꾸고 또 그 위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사업들을 당시에 정경유착을 통해서 진행이 됐는데, 제가 반대 운동을 약 3년 동안 했습니다. 이 시행자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외부 자금 끌어들여서 조 단위가 넘는 특정 필지만 해도 한 8천억 정도가 남는 파크뷰 사건이 있었죠. 그 시장한테 내가 수원지검 담당 특수부 검사인데 나한테 다 얘기하면 내가 봐줄 테니까 사실대로 풀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이 또 그걸 믿고 다 풀었어요. 마침 그 통화를 할 때 제가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시켜가지고 검사 사칭 전화를 PD가 했다. 무슨 때려?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뭔가 때려! 누가 때리는 거야? 나야! 무슨 때려? 시장에서 개새끼가? 나요 나. 얘들아! 뭐하는 시장이지? 뭐하는 시장이지? 잘했어? 너도 비밀이야!
그래서 7남매인데 다 뭐 건설 노동자, 청소부 뭐 다 이러고 삽니다. 저하고 그 형님, 셋째 형님은 제가 대학을 장학금을 받고 가서 제가 장학금 받은 걸로 공부를 시켜서 대학을 장학금 받고 보내드린 분이죠. 근데 처음에는 사이가 되게 좋았는데 나중에 좀 가족도 사이 멀어졌고 뭐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어머니하고 사이가 되게 나빠졌죠. 그래서 인연을 끊었는데 제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시장 행세를 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시장 친형인데 공무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이래라 저거 해라 단속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된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전화를 못 받도록 다 차단했습니다. 전부 받지 말고 접촉 금지. 팀장 이상은 절대 전화 받지 마라. 그걸 금지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또 전화를 막 하잖아요. 또 우리 비서실장 감사관 뭐 이런 데다가 누구 공무원 누구는 승진시키고 누구는 뭐 좌천 보내라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관한테는 대학 교수 자리 마련은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도 다 접촉을 다 금지시켰어요. 전부 다. 그랬더니 저하고 통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실 앞에서 와서 농성도 하고 계셨어. 나 만나자고. 그래도 나한테 안 만났죠. 근데 결국은 연락을 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찾아간 거예요. 어머니를 찾아가서 어머니를 협박을 한 거지. 어머니 전화 연결 안 해주려고 그러고 다 하니까. 어머니를 죽인다고, 불질러 죽인다, 뭐,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 연결을 돼서 그때 싸운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그 심하게 안 싸웠고. 그 다음에 또 어머니를 뭐 그런 이런저런 이유로 쫓아다니면서 어머니를 패버렸어. 패서 다쳤죠, 어머니가. 지방살림 다 부서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어머니 XX를 찍는다, 뭐 이런 소리 하고. 또 형수님은 그런 철학적으로 우아한 표현을 뭐 이해를 못하냐고 약 올리고. 막 개판된 거죠. 근데 통화를 했는데 싸우는 형제랑 싸우자 그러면 그걸 다 또 몰래 녹음을 한 거예요. 녹음을 해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지금도 굳이 들으려면 뒤져보면 찾을 수 있어요. 그 이재선 형님이 인사에 개입하고 성남시정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위해서 막말을 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그 실제로 그런 인사에 개입하거나 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이 있었는지 그걸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인사청탁이라는 말도 본인 입에서 한 얘기지 저희는 알지도 못하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어떻게 만나서 어떤 청탁을 했는지 그럼 밝히면 되잖아요. 본인이 누구를 만났더니 돈을 얼마를 주면서 이 사람을 가지고 좀 청탁을 했으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변호사니까 특별히 더 얘기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일 없었습니다. 중요한 얘기 아니시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현대관계가 틀어진 게 네. 이재명 씨가 노무에게서 5천만 원을 드리려다가 틀어진 다음에 폭언을 하다가 그때부터 틀어져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틀어진 건 그게 아니고 모라토리엄 때문에 틀어진 겁니다. 그런 일이 없었나요? 그거는 극히 2006년도에 그런 일이 있긴 있었지만 그 일로 해서 우리 신랑이 엄마랑 의절을 했다든지 집을 안 갔던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늘 생활비 드렸고 항상 명절 때 찾아뵙고 어느 시댁에나 마찬가지로 뭐 때만 되면 매일 모이는 거 있잖아요. 시댁에. 그런 식으로 가족 모임도 하고 그러는데 폭언 없었죠. 어머니한테 무슨 폭언을 해요. 시장에 어머니 모시고 시장에 어머니 모시고 기자회견 한다. 기자회견 하세요.
어머니가 살고 계신 그 조그만 아파트, 네. 그게 그 재산 형성을 할 때, 네. 그 저기 5천만 원이라는 부분도 반반, 이재선 씨가 반, 그다음에 그 어머니 돈 반 해가지고서 그 아파트를 얻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파트를 얻은 거는 집을 팔 때 팔아서 아파트를 얻긴 했는데 거기서 남은 돈을 은행에 입금을 시키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형제가 여럿이 있고 하니까 두 사람 이름의 명의로 하자고 그래서 성호 아빠 그 한국투자신가 다닐 때 그때 그 통장을 어머니 이름과 자기 이름으로 해서 형제들도 손 못 대게 해서 그 이자로 생활을 하시라고 그 돈을 넣어놓은 상태였는데 그 돈을 우리도 모르게 이재명이가 먼저 빌려가서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자를 어차피 은행에서 지불하나 내가 돌려 쓰면서 더 이자를 많이 드리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했고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우리 신랑도 무슨 계기로 한 5천만 원을 좀 빌릴 일이 있었을 때 그러면 엄마 돈을 빌리고 내가 이자를 좀 더 드리면 되겠구나 그런 식의 있었던 일이지 그걸 가지고 집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큰 말이 오가고 욕을 하고 그랬던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그 일이 있었던 게 2006년도나 5년도 일인데 2012년 5월 달에 저희 집에 전화를 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 전화를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꺼내면서 애기 아빠를 막 화나게 만들었었던 거예요.